반갑습니다. 주먹남 TV입니다. 자, 오늘은 FMC가 발표가 있고 금일 장이 이제 딱 처음 열린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반등은 하지만은 아직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존재하고 수심이 예전만치 못한 상황입니다. 금일은 시장 전망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지켜볼 텐데, 자, 어제 얘기한 FOMC 파월 의장이 이제 발표한 거는 올해 2022년은 금리가 4.5%까지는 인상할 예정이다라는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의지를 내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음번 11월 달에도 0.75%가 아마 인상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 2023년도 중요하죠. 내년까지는 4.75%까지 예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점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2024년부터 금리를 조금 인하할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25년이나 돼야지 다시 이제 하방을 합니다. 근데 또 꼭 FOMC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2020년도에는 2022년 지금 현재에도 금리가 거의 0%의 예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전혀 아마 올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 예측이 빗나가고 지금은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과 FOMC 연준에 대한 그 예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현재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하방이 아닌 완전히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할 예정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가 0.75%가 오를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수가 크게 내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한 이 점도표에 의해 가지고 지수가 좀 더 내린 의향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린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압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거라는 걸 이제 누구나 알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다 하고 있으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안정화가 되는 시기에서는 이제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물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미친 듯이 내리지가 않는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방을 할 때도 계속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선 다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방세가 이제 둔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점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렸고, 자, 그래서 9월 FOMC 총정리를 제가 좀 해 보자면은, 핵심적인 요소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절대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할 예정이 절대 없고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저희 예상대로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경기 전망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22년 올해 말 금리는 4.5%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마 4.5%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금리를 0.25%, 어느 정도 물가가 빠르게 또 잡힌다면은 23년에는 또 어떤 흐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급격하게 바로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함에도 물가가 변동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경제 침체가 충분히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충분히 올 수도 있고, 파월 의장도 어저께 얘기한 게, 우리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안 올 거란 예상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침체까지는 오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가가 만약에 오른다는 것은
그다음에 계속 수요가 좋다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 좋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추고 돈을 묶어야 된다는 게 지금 FOMC 연준의 의지인 것 같은데, 물가를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달러 값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달러 값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또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대응으로 인해서 환율을 잡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 우리 한국은행하고 금리 역전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고, 전 세계적으로 다들 이제 자기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강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예상을 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금리가 오른다 해서 주식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땠냐면, 이제 미국 S&P 500을 보시면은 1980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항상 이 경제 상황 속에서는 위기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공존했고, 그 위기에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항상 위기에 큰 기회가 오듯이 큰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그 위기를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는 큰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급락을 하고 여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계 경기는 좋아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을 했지만 단기간에 경제는 떠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내 증시도 똑같습니다. 이 국내 코스피 지수도 여전히 정말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지금은 코스피 3000까지 찍었다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하락장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세계 경제에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거나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 다들 산업의 역군으로서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힘든가 하락장의 어려움, 세계 경제의 침체 항상 이겨냈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다, 반등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딱 한마디 더 드리자면, 기회를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고 나서 기회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코로나 때도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주식을 미리 많이 사둔 분들은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됐고 1500포인트에서 단숨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것처럼 지나고 나서 기회였다고, 지나고 나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기회가 반드시 또 주어져도 또 지나고 나서 분명히 후회를 할 겁니다.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더 하락했으면 좋겠다. 또 지나고 나서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고,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꾸 기회를 놓쳤다, 또 지나고 나서 후회. 근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또다시 오고 또다시 와도 항상 기회를 놓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는 지금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투자는 미래의 더 큰 구매력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현재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희생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수가 내리고 증시가 안 좋다고 해서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내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대기업의 대주주들입니다. 대기업의 각 기업들의 큰 회사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대주주가 우리가 흔히 아는 회장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주주총회 같은 것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냥 배당금도 나오고 나는 확실하게 투자를 했고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타점과 나은 포인트, 조금 더 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다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샀냐에 따라서 다들 다르겠지만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에서 미래에 대해서 더 큰 자산이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면은 전혀 지금 증시에서도 흔들릴 게 없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진짜 항상 큰 제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급등은 급락을 부르고 급락은 급등을 부른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1 년이란 시간이 하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1 년이 짧지 않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증시를 본다면 그 1 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증시 전체를 놓고 내가 주식을 하는 인생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당연히 있어야 될 위기들이고 하락장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건 반드시 기회는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을 내시고 이 금리가 오른다, 경제 침체, 자꾸 너무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에 뜨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들, 이 연준이나 한국은행들에서 발표하는 뉴스들만 보고 너무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투자금과 적절하게 리스크를 조절하다 보면 반드시 큰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말고 그 기회가 곧 오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다들 좋은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먹남 TV가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들과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왜 잃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이 깊게 공부를 하지 않고 지식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많고 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다들 캐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영상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모두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남TV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큰 기회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